연속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한다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살짝 처음에 추가되는 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확인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정리할게요. fx가 손이 얼어서 펜이 안 잡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오케이? 그러면 개념적으로 뭔 이야기냐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값이 있거든요. 얘가 존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게 f에 a를 넣는 값. 함수값 또한 존재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된다? 같은 값이 된다고 한다면 이 값과 그 다음에 fa가 서로 같은 값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뭘 하냐?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날 살았던 이야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 다항함수나 글씨만적으로 그 다음에 무리함수, 유리함수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을 기점으로 솔직히 불연속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정역 안에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경우도 다 연속이 보장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그러면 불연속인 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는 건요. 요 세 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연속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라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이런 거야. 약간 서울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해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가 서로 다르게 딱 됐어요. 여기가 정확하게 한 대전이나 대구쯤에 잡았다 생각한다면 안 만났잖아요.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뭔가 올랐을 때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돼서 상태가 글러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첫 번째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함수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로가 잘 지어져 있는데 거기다 싱크홀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상태? 존재를 아예 안 하게 돼서 비어있는 상태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둘 다 존재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야. 건설을 하라고 했어. 건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옆에다가 지어 올리면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같이 해서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연속은 말 그대로 진짜 붙어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x가 a라는 그 근방에 있는 값과 진짜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게 되는 순간으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어렵진 않죠? 오늘 이 내용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거 가지고, 진짜, 이거 내용이 끝이라서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함수를 정의함에 있어서 연속 함수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문제를, 개념을 설명할 때마다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얘는 저희가 정의를 하실 때 약간 집합으로 좀 정의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총 저희가 나타내는 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대괄호 안에 가두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은 정말 단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얘가 x들의 모임이거든요. 뭘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라고 하냐면은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아요. x는 여기서 실수라고 전제를 깔게요. 이렇게 되는 우리가 집합들의 모임에 우리는 저렇게 표시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똑같은 x에 대한 모임이긴 한데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모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벌써부터 힘들어요. 아침 수업은 역시 아닌 것 같아요.
야, 근데 나 궁금하게 있어. 아침 수업을 더 땡겨야 되냐? 11시까지 땡기면 여러분들 욕할 거예요, 저? 네. 너가 상관 있죠? 상관없어요? 아, 제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번 주까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 한 1월 6일 좀 넘어갔을 때 아마 땡겨지는 걸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하죠. 들어. 자, 그러면 그러면 개이득이잖아. 영어 특강 듣는다고 수학에서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도망치고 치고. 쏘인가?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데, 얘를.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폐구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침에서 텐션이 좀 안 나오긴 하는데, 보면 밑에 같은 얘 같은 경우는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우리는 개구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요, 반 닫힌 구간. 대충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해 주세요. 또는 반 열린 구간. 그러면 이게 반폐 구간. 이 둘 다 똑같은 소리거든요, 여기가. 또는 반개 구간.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나타나기도 해요. 오케이? 용어로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열린과 이 열린을 우리가 오픈이라 말하거든요. 얘를 오픈이라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닫힌이라고 말을 그 클로즈인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오픈 셋하고 클로즈 셋이라고 말을 할 거거든요. 얘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저희가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요. 저기 영화에서 기억나요? 네, 예시가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뭘 보던 세대예요? 아, 이거 두 개나 알죠? 아, 오케이.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로 생각합시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 뭐였지? 부잣집 막내 도련인가? 뭐지? 막내 도련인가? 아들이야? 조카 아니에요? 아들이야? 하여튼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등의 내용을 하죠. 후단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 두 개의 결말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직 결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맞지? 얘 같은 경우는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결말이 스무스하게 딱 끝날 거예요. 맞지? 스무스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치면은 우리는 2기가 나올 걸 기대하겠죠.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웬만해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라고 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결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번 몇 기, 3기, 한 지금 10몇 기지 대충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후난 예정 안 되나? 유튜브 올라가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아직 검은 아저씨들한테 약을 받지 못했는데 혼자 변신하고, 요즘 변신도 하던데? 다시 어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얘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먹고 살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가 스스로 상상이 열렸을 때 우리는 열린 결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지? 마찬가지로. 근데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죽었고 한 명 살았다. 약간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같은 경우도 결론이 나 있잖아요. 다 죽고 혼자 살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왜 이게 닫힌하고 열리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다 모든 케이스는 우리가 아래의 한계선을 하한이라고 말을 하고요. 약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한계선을 상한이라고 말을 좀 하는 편이에요. 보면은 얘네 둘 다 x 값은요, a 값이 어떻게 보면 하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보면 위의 상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고민하시면은 얘는요, 얘 같은 경우는 딱 이런 느낌이야. x가 a에 한없이 가졌을 때 정확하게 딱 a라는 값에 딱 도달해요. 그치? 도달해서 딱 끝나잖아요. 더 이상 가는 데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딱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약간 오아시스 같은 개념이에요. 분명히 내 앞에 오아시스가 있어.
내가 계속 걸어가. 계속 그게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A 값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한선은 확실하게 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걸 우리 뭐냐면 오픈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한에 대한 그냥 관점이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대놓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접근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호는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어요. X가 B보다 크대요. 얘는 기호를 어떻게 표시할까라는 생각이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왼쪽이 좀 더 작은 거예요. B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X 값이. 다 싹 다 가능하죠. 계속해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무한대로 좀 표현하는 편입니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호에서 종종 이런 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 이렇게 해서 이런 표시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구분하실 거는 이 X들은 어떤 X들이냐? X가 A보다 작게 되는 모든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고민해 보도록 하죠. R입니다. 실수 R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옛날 문제, 기출문제에서 여기 종종 나오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기호 표시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구간을 배우고 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속함수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연속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연속함수는 정의가 되게 단순해요. 어떤 얘기냐면요. fx라고 하는 애가 뭔가 i라는 정의역에서부터 실수 r로 가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의역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맞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만족하면은 이게 이미의 x에 대해서 변수를 하나 더 잡은 거예요. 여기 i에 있는 어떤 x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걸로 가는 극한값을 생각하시면 좋겠어. 그 값과 진짜 함수값 fx가 서로 일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함수를 뭐라 하냐? 연속함수라고 정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변수를 두 개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움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1번, 2번, 3번에 대한 모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연속함수라는 걸 다루고 나서요. 이제 그 연속함수의 기본 성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좀 말을 하는 부분이 살짝 있어.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fx하고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고요. 맞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상수 kfx fx라는 어떤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상수 k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함수가 있죠. 그렇지? 이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증명은 쉽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면요. 저희는 이거예요. 이 함수를 내가 hx라는 함수를 k의 fx라고 두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확인할 거거든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hx가 진짜 ha가 되냐를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이건 증명은 안 해요, 사실은. 근데 보시면은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해봤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hx가 k의 fx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k는 앞을 꺼낼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fx가 연속이 됐으니까 얘가 뭘로 바뀐다? 얘가 fa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얘가 HA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극한 성질 작수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솔직히 증명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요런 느낌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게 성립하죠. 뭐가 성립하면요. fx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gx 형태에서 분명히 연속이 된다는 거를, x는 a에서 연속이야. 여기서 연속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게 fx, 연속함수하고 어떤 연속함수를 곱해서 만든 함수 또한 연속이 될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제 g분의 fx. 얘가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맞지? 얘가 극한했을 때 GA분의 FA가 나오려 한다면, 얘가 연속이 되려고 한다면, 생각 잘해요. 원래 우리가 극한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gx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연속함수기 때문에 gx, 그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ga라고 하는 값이 0이 아니면 우리는 연속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 내용 끝이에요. 그래서 딱히 막 설명을 드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연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하나 약간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생길 건데,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 주관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 관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닫힌 구간 A, B에서 fx의 연속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으실 거예요. 얘가 어떤 이야기가 살짝 들어갈 거라면요. 막 그렇게 어렵게 다루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게 개념이 약간 달라. 봐봐. 그림을 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A점이 졌고요. 여기가 B라 잡았다 쳐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야기가 돼요. 맞지? 근데 우리가 연속을 확인한다고 치면 분명히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딱 봤을 때 내가 이런 거야. 열린 구간 A, B에 있는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는요. 오케이? 뭐가 성립하면은 자극하나 우극한이 무조건 존재. 여기에 있는 어떤 x값을 잡았다 치잖아. 그러면은 거기는 자극하나 우극한이 둘 다 존재를 해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만 적어도 스무스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얘가 fx와 같은가? 열린 구간 여기 부분에서는 고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x가 a일 때예요. x가 a일 때와 그 다음에 x가 b일 때가 우리는 고민을 해볼 사항이 있어요. x가 a일 때는요, fx가 왼쪽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극한값이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는 fx가 될 거고요. 요것만 보장해도 충분하게 우리는 뭐라 하냐? 연속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애들이.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극한값의 존재성을 이야기하실 때 자극하나 우극한이 둘 다 존재를 해서 그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지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연속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fx가 a에서도 b까지 정의되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한쪽 극한에서부터도 여기에 붙어 있어도 충분히 연속 붙어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속을 이야기하는 극한 상황에서는요, 한쪽 극한만 봐도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해요. 경계의 끝에서는 한쪽 극한만 봐도 연속성을 논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요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가 왔을 때 fx라고 하는 애가 fb라고만 같아도 충분하게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정확히 fx, f가 정의가 되지 않아서 그래. 한쪽만 봐도 충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fx, f가 정의되어 있으면 요거 해야죠. 이거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계의 끝값에서는 우리가 한쪽 극한의 상황에서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분계수에서는 이게 성립명이 안 됩니다. 극한 끝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변화량을 이야기하실 때는. 근데 연속에서는 요거가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일단은 기본적인 저희가 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정리가 뭐냐면요. 아마 최대 최소 정리라고 일명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저는 아이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일 때의 두 가지 성질을 무조건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닫힌 구간이에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저희가 나중에 되면은 이론을 몇 개만 증명할 건데 그 이론에 대한 관점 생각할 때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한 게 언제나 저희가 이론이라고 하면 약간 이상적인 상황에서 뭔가 이론이 경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물리에서 보면은 속도가 속도 해가지고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나온 형태도 전제가 이거잖아요. 마찰력 없고요, 공기 저항력 없고요, 중력 가속도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순수한 무중력 상황이라 해야 되나?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앞뒤로 갔다 왔다 하는 이것만 작용했을 때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요. 수학에서 이제 함수를 내가 뭔가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뭔가 증명을 해서 정리를 만들어낼 때는요. fx가 어떤 연속을 나타낼 때는 닫힌 구간에서 정확하게 연속성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미분 가능성이 할 때 열린 구간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보장된다면 두 가지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지금 저 최대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의 두 가지 성질이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을 외우고 있어야 돼. 여기 정리는 한 토시 틀림없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선행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최대값을 이야기할 거예요. 잘 봐. 두 가지가 있어. 저희가 최대값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알겠니? 네. 잘 봐.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다. fx가, 첫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fx가 x는 a에서. 사실은 아까 제 힘이 안 났던 게 배가 아팠어요, 아까. 그래갖고, 이제부터 좀 집중할게요. f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할게요. 라고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기면요. fx가 정의되어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건데 이게 분명 i에서부터 r로 가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 될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i에서 정의되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뭐가 보장된다고 친다면 fx 값이 f의 a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 한다?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관점 한 번 더 가져야 되는 게 있어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2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fx가 얘는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진다고 명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fx가 최대값 m을 가진다. 얘는 어떻게 되겠냐면요. 이렇게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지만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냐면요. 일단은 전칙명제라고 생각하시면요. 정의되어 있는 모든 값에 의해서 fx라고 하는 값이 m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게 맞고요.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보실 건요. 대학교이긴 하다만 한번 적을게요.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그지스트를 아마 거꾸로 적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얘가 i라는 범위 안에 존재를 하게 될 건데 무엇을 만족하는 거면요. f의 a가 m이 되는 a가 하나는 존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요.
fx의 최대값 m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맞지? 그 말은 fx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요 등식만 만족을 시킨다 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a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최대값을 가지는 게 맞아? fx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a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논술을 이야기할 때 요거 좀 더 많이 이야기할까 요거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체킹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잘 봐. 내가 1번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룰 거를 1번에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fx가 x는 어떤 a라는 값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a의 값이 fx에서 가장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x는 a에서만 최대값을 가지니? 라는 질문이에요. 최대값을 a에서는 최대값을 가진다는 얘기를 했지만 a에서만 가진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심할 거는 약간 이렇게 될 수는 있어. 일단 확실하게 여기가 a인 거야. 근데 다른 어떤 b라는 부분에서도 최대값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나 상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기서만 최대값을 가진다고 해서 저기에서 최대값을 가진다해서 저기에서만 가지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말했듯이. 그래서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여기서는 최대값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얘는 증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 부등식 정확하게 뒤집어 버리면은 뭐가 된다? 최소값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아마 이거는 내가 프린트 하면 적어놨을걸요? 그래서 그거라서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은 얘기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fx가 다친구나 a, b에서 연속이 부정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목소리 힘을 줬더니 배 아파요. 다시 사라질게요. 이렇게 설정이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범위 안에서는 확실하게 f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둘 다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fx는 여기 아주 뒤에 가서 증명할 때 쓰거든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요. 뒤에 로레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라임 함수, f'x에서 변화량을 이야기할 때 그거의 증가하고 감소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로레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레 정리를 증명할 때 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연속함수에서 얘를 다루게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x는 다친구간 a, b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둘 다 가진다는 소리예요.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아지는 함수는 뭘까요? 네? 그렇죠. 상수함수. 상수함수일 때는, 만약에 이때는 최대값하고 이거랑 최소값이 같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이야기이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저에게 5분의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는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x가 다친 구간 a, b에 비해서 연속일 때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 글씨 안 적어줘. 연속이네. 약간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은, 어느 값이 더 크다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A 값하고 어떤 B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약간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A 값하고 B 값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여기 연속이 이렇게 부정된다고 생각하면, 쭉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할게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간다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을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최소한을 간다고 치더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요. A라고 하는 값, 여기. 얘가 분명히 FA라고 하는 값일 거고요. 여기 라인이 얘가 FB라고 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FA하고 FB의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K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A가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값이 있습니다. 이런 T1, 뭐 T2, T3라는 값이 있을 거거든요. 이 값이 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껐어. 여기다가 선을 껐다 치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로 가야 돼. 맞지? 그러면은 나는 이 주황 색깔을 안 지나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치로 띄어지지 않는 상황은 무조건 어떻게든 관통하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린 건 A, B에서 만나는 순간에 분명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증명은 대학교 증명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받아들이라는 입장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기 보면 프린터에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FA하고 FB가 다르다고 한다면 연속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FA와 FB가 다르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장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FA와 FB 얘가 누가 더 크다서 크다 같다는 못해요. 왜냐면 FA가 더 클 수도 있고 FB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이의 값 어떤 K에 대하여 FC가 K가 되는 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역값 정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제 조금 많이 쓰게 되냐면요. 얘가 방정식에 근을 약간 추정하는 데 좀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을 약간 판단한다? 판단한다기보다 약간 추정한다는 게 맞을 거예요. 추정할 때 좀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fx라는 함수가 살짝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했지? 그랬을 때 fx가 3차 다항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함수값을 구하는 케이스도 많을 수도 있고 또는 수식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요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제가 낚시되는 문제를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fx가 한 4개쯤 잡을게요.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2를 넣었을 때 뭔가 3점 나왔는데 f에다가 3을 넣었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F4를 넣었더니 지금 6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함수값을 이용해서 내가 근의 위치를 좀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음수가 찍혔어요.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찍혀요. 근데 3을 넣었더니 다시 음수가 찍혔어요. 그래서 4를 넣었더니 양수가 찍혔어요.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근이 분명히 여기 하나 있는 것 같고 여기 어디쯤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서술형할 때 은근히 좀 많이 나온 형태라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야기할게. 이게 근이 3개 있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는 건데 여기 1하고 2라는 범위가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케이. fx가 3차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fx는 1, 몇에서 1, 지금 2에서 연속이고 F1하고 F2는 확실히 다른 값이야. 맞지? 그리고 이제 F1하고 F2의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존재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0이 되는 값이 0이 하나 있죠. K라는 0. 맞지? 그 K를 0으로 세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0이 되는 C가 여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 토시 그대로 그거 바꿔서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하고 2 사이에 사이값 정리해서 여기서 근이 하나 존재하게 될 거고
그러면 2하고 3, 4에서 분명히 또 근이 하나 존재하고 여기하고 여기서 근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근이 못해도 3개는 존재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서술형에서도 은근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라 여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거를 서술한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가 곱해졌을 때 어떻게 좀 판단할까라는 관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hx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 hx가 fx랑 곱하기 gx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떤 두 개의 함수의 곱이, 뭐 세 개의 함수의 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 보장이 되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게 이제 우리가 연속성에 대한 관점을 진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풀고 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hx라고 하는 애가 fx 곱하기 gx가 라고 되어 있는데 걔가 x 내에서 연속성을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fx가 있어요. fx하고 gx가 얘가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이 생각할 거예요. fx하고 gx가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우리는 뭐가 된다? hx도 연속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맞지? 이걸 왜 그러면 이거 연속함수 성질이잖아요. fx하고 gx 둘 다 연속함수면 그 두 개를 곱한 함수도 또한 연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보여주셔야 할 건 이거예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는데 둘 다 연속인 걸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케이스 분리거든요.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인 케이스, 둘 다 불연속인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x는 x는 a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전제가 좀 하나 깔려 있어요. 여기가 gx가 x 내에서 불연속이긴 하다만, 오케이? 대신 전제가 뭐가 있냐면요. 리미트 x가 뭘로 갔을 때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gx 요 값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갔을 때 g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x가 a로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적을랬죠. g에다가 뭐 넣을까? a 넣을까? 이렇게 세 개죠? 맞지? 자극하는 우극한 함수 값이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값은 존재하셔야 돼요. 알파, 베타, 감마로 존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서 막 이런 얘기 있죠. 얘네는 적어도 하나는 달라야 돼요. 얘네가 다 각각 존재를 해야 되지만 그게 다 같아버리면 뭐가 되냐? 우리는 gx는 x는 a에서 연속이 되는 상황이 될 거라서 말이 안 될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다를 거예요. 되겠죠? 해서 하나는 다를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요거에 대해서 연속성을 조사하는 건 단순해요. 저희가 확인할 건요. hx가 연속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면 성립을 할 것이라는 관점이거든요. 얘는 약간 그나마 정형화된 이야기라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냥 이거 할 거예요. 내가 연속성 조사는요. 그냥 단순하게 a 마이너스 hx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맨날 첫날 이것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일일이 다 할 거예요. 솔직히 귀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얘면은 사실상 이런 얘기죠. 똑같이 마지막으로 f의 a, ga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럼 생각이 잘 해봐요. 그가 다 존재하고요. 얘도 존재하는데 얘네는 여기는 이 부분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연속이라는 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봤자 다 하나의 값으로 설정이 될 거야. 쟤네는 다 똑같이 뭐 FA라는 값으로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애네. 얘네가 알파, 베타, 감마형 되겠네요. 이게 알파, 베타, 감마형.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건 이거죠. 여기서 나는 H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싶어요. 맞지? HX라고 하는 게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이 세 개의 값이 어떻게 된다?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 분명히 여기서 나는 GX라고 하는 애가 하나는 달라진다고 했어. 맞지? 그럼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는 AX하고 BX가 서로 지금 같아야 돼. 근데 여기서 A하고 B가 달라요. 그럼 저희는 뭐가 성립을 해야 되죠? 그렇지. 넘겨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0이 될 거니까 다시 말해서 X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이 세 개 중에서 분명히 하나는 다른 값이 있을 거야. 근데 같아져야 돼, 세 개가 다. 그러면 뭐밖에 성립하지 않는다? FA가 0이 되셔요. 맞지? 얘가 되셔야 그렇게 되어야 HX는 X는 A에서 뭐가 될 수 있다?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많이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x가 x에서 불연속이고 그때 불연속에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각각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맞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gx가 불연속이 되는 이 a를 어떻게? fx에 넣었을 때 그 값이 뭐가 된다? 무조건 0이 보장돼야지만 우리는 곱함수가 연속성이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수를 하나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 나중에 뒤에 가서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라 요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내일 또 일로 이동하면 욕할 건데. 세 번째 이야기가 fx하고 그 다음에 gx가 이제 1번하고 2번이 아닌 케이스. 오케이? 그러니까 1번에서 여기서 하나가 불연속인 케이스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불연속이 아닌데 저거.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라든가. 맞지? 그 다음에 또는 둘 다 불연속이 되는 케이스 있죠. 얘네가 아닌 애들은 싹 다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일일이 다 확인하셔서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A 플러스 HX랑 그 다음에 HA 얘를 원래는 진짜 싹 다 확인해서 이게 다 같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연속이 되느냐 안 되는 걸 확인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대부분 다 이거 해보자 극하각 구하는 거 다 알고 함수값이 구해주고 같은 걸 진짜 다 계산을 해볼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요거 불연속이 요거 성립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불연속인 거는 다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뭐냐면요. 내가 fx라는 함수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제일 간단한 걸로 하죠.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색칠을 여기다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다 해야지. 이게 fx라 생각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된 게 fx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런 함수를 gx로 쓸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맞지? 자, 그럼 봐봐. 나는 hx라는 함수를 넣을 거예요. fx 곱하기 gx라 논의를 하고 좀 이야기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럼 이제 어떤 관점에는 살짝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봐. 저기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나는 이제 불연속점을 확인할 거예요. 언제 연속이 될 것이냐, 불연속이 될 것이냐 판단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요건 연속함수가 되긴 하거든요. 연속함수가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부터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1번을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1번은. 이거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죠. 머릿속 할 때 이렇게 적네요. 약간 여기서 관점 보는 건데, 봐봐. fx는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이라는 범위에 합집합. 요 범위 안에서 연속이에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십니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fx는 확실하게 연속이 보장되는 함수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gx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연속이야. 맞지? 그러니까 저희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마인드에서 왜 내가 x가 1하고 마이너스 1만 고려할 거냐면요. 얘가 연속이니까 1번, 저기 앞에 있는 첫 번째 1번 조건에서 걔가 그 점에서 연속인다면 걔네는 hx도 연속이잖아. 근데 얘네 두 개의 교집합. hx는 일단 확실하게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서는 연속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문제가 되는 건 이거잖아. x가 마이너스하고 1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 요거를 고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연속점이 되는 후보군을 판단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속이 되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남는 애가 얘밖에 안 남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신 상태에서 이제 x는 1에서 고민을 하고 싶어. 1에서 보시면 fx가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죠. 맞지? 확실하게 자극한 존재하고요. 우극한하고 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근데 잠시만. 2번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을 gx 넣었을 때 0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걸 내가 한번 계산했다 치면 이런 느낌이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진짜 넣었을 때 이때 f 곱하기 g를 내가 적었다고 치면요. 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저거 몇이에요?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는 1 나올 거고요. 근데 gx가 해봤자 0이에요. 그래서 곱해봤자 그 값은 0이니까 0이라고 스무스하게 이야기 되잖아. 이거를 굳이 할 필요 있을까라는 거예요. 보자 말자 이 생각이에요. 1에서 얘가 불연속을 가지는 애야. 근데 그 1을 g에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도 똑같이 연속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2번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네. 합성함수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책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책을 안 봐서 이거는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할 건데 프린터에는 내가 안 적었어요. 적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 적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함수가 있다 할게요. hx를 잡을게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연속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될 거. 아마 책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저기 심화서에 있으시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이야기라서 저희가 제가 명제를 딱 2개를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 명제 2개는 반드시 참이라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싹 다 안 되는 상황에서 발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명제가 있냐면요. fx가 합성은 잘 정의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fx하고 gx가 둘 다 연속함수면요. 오케이? fx하고 gx가 둘 다 연속함수이면은 hx도 연속함수예요.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약간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증명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증명까지 강조를 하지는 못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예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gx가 x는 fa에서 연속이면 hx는 a에서 연속이다. 딱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fx하고 gx가 그 합성이 잘 정의된 함수에서 연속이 된다고 한다면, 연속함수 두 개가 된다고 한다면, hx는 당연히 연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gx가 x는 fa에서 연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h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개는 확실하게 참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멘탈이 터지게 되는 한 몇 가지를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요거 갖고는 이야기 잘 안 해요. 잘 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참이란 걸 이해하고 나서요. 이제 내가 약간 바꾸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는 건 되게 웃긴 거 볼게요.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gx x는 fa에서 불연속이에요. 약간 가정이 하나 바뀌었죠? 맞지? 가정이 바뀌었다고 치면은 결론이 바뀔까라는 생각이에요. true false입니다. gx가 x는 f에서 불연속이 되면은 hx는 x에서 불연속이 될까라는 거예요. 불연속일까 연속일까라는 차이거든요. 왜 우리는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가 잘못되면은 불연속으로 변할까라는 거예요. 변할 것 같잖아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몰라요. 이거는 틀렸어요.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속이 되는 케이스를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만들 건가? 강제로 좀 만들게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 잡을게. 얘는 2차 함수, 대충 2차 함수 느낌이 나서 여기를 A를 잡아요. 여기를 FA라 둘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고 두고 GX를 내가 이렇게 잡아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는 X가 F, 여기가 GX입니다. 분명히 GX는 이제 X는 F의 A에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맞아요. 맞지? 근데 이제 극한을 취해서 보면요. 좌극한, 우극한 계산하시면 둘 다 FA로 다가가고 있지만 FA보다 좀 더 큰 값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거를 GX에 다시 적용시키면은 여기로 오고 있어요. 하고 함수값도 여기로 같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다? HX는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X는 A에서.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원래 여기 제가 애들한테 낚시 주는 게 이거거든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hx 이것도 틀렸어요. 얘는 뭐 갖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희가 요거랑 약간 두 개가 융합돼서 약간 헷갈리게 만든 거거든요. 연속함수고 연속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연속함수라고 배우게 되잖아요. 마치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점에서 이야기해요. 얘가 사실은 이게 A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저희가 그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보시면은 fx하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은 곱한 함수, 더한 함수, 그 다음 나눈 함수 뭐 이렇게 된 거는 다 연속이 보장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a라 잡으면 여기를 a라 잡아놓고 얘도 연속이 된다 해서 똑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외우는 애들 같은 경우 이거 다 틀려요. 근데 얘는 사실은 이게 아니라 뭐가 된다? fa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대충 A가 되고요. 내가 함수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고, 이거 됐다 생각했을 때, 이런 거야. 그, A에서는, 여기 돼 있고요. 여기가 FA고요.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얘는 A에서, 여기는 GX를 잡고, 얘를 FX를 잡았다 생각하면은, 이런 거잖아.
fx도 a에서 연속이고 gx도 x는 a에서 연속이야. 맞지? 여기서 연속이죠, 둘 다? 맞지만 합성을 시켜서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함수값이 위로 가니까 극한값은 1로 오게 됐고 함수값이 1로 오니까 연속이 보장되지 않을 거고요. 맞지? 그러니까 a랑 관련 없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을 이야기할 때. 얘가 a가 아니라 f의 a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납치성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서 한번 이해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얘만 정확하게 참이고요. 얘네는 여러분들한테 낚시를 주는 문제들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해보죠. 뭐가 있냐면요. fx. 이번에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오케이?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고요. gx가 x는 fa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fx가 x에서 불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hx가 되는 거 있어. 얘도 불연속이냐고 물어봐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틀렸어요. 얘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fx를 좀 사기를 쳐야 돼갖고 얘가 불연속이라고 해서 요거 합성했을 때 나온 결과가 불연속이라고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속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을게요. fx를 간단하게 잡죠. 뭐 함수값은 여기 잡았겠죠. 여기가 x는 a 되는 함수값이. 이게 fx. 여기를 내가 뭔가 m의 값, 여기를 n의 값이라 잡을게요. 이 두 개의 값이 여기에 극한이 칠해졌을 때 같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대충 이렇게 잡을까요? gx를 여기가 뭐 fa 값이 이거죠? 여기가 fa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m 이렇게 되도록 n 이렇게 잡았다 치잖아. 그러면은 자극한 오면 이렇게 올 거죠. 얘는 우극한이 이렇게 올 거잖아요. 여기서는 n보다 작은 값이 오니까 이렇게 오게 될 거고, 여기서는 n보다 크게 되니까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약간 이렇게 오게 해서 두 개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만들면 충분하게 연속성은 보장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불연속이라 말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네 두 개는 명확하게 참이 되는 명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는 안 되는 케이스가 만들어지지가 알지 못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언제 불연속이고 언제 불연속이 아닌 걸 진짜 다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건요. 불연속의 후보군을 찾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하실 것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하고 이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오면은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합성함수에는요. 불연속의 후보군을 좀 고려하실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걔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함수부터 정의합니다. 요거, fx. 속함수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fx.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속함수 생각을 해보겠어요. 안에 속해 있는 함수. 속함수 fx가 불연속이 되는 x에 대하여 조사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하셔야 돼요. fx가 그 불연속이 되는 저기 x값이, 속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x값에 대해서는 자극한 오간에서 연속성을 다 조사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하실 게 뭐냐면 겉함수거든요. 이 겉함수에 대한 관점을 생각했을 때는요. 겉함수 gt라고 잡을 거예요. 이거는 gt가 불연속이 되는
t에 대해서. 오케이? 겉함수 gt가 불연속이 되는 그 t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t가 함수값으로 가지는 fx의 함수값이 되는 in x에 대하여 다 조사될 거예요. 그러면 저게 t가 되는 상황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좌우가 우가는 분명히 나눠서 판단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 gt가 t가 되게 되는 fx가 만족하는 x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x값은 다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을 설정하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애들을 싹 다 자극하는 우극한 함수값을 다 확인하는 과정이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 때 맨 마지막에 한 두 문제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제가 문제 좀 더 줄 거예요. 기출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드리게 될 건데 그럴 때 같이 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요건 다루지 않을 거긴 하지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세요. 오케이? 이게 지금 한 2년 전 수준까지만 해도 이런 게 안 나왔어요.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배제를 좀 많이 시켰었거든요. 근데 다시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가능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을 좀 덜 설명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합성함수를 좀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다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